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영입니다. 최근에 와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이런 상담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쪽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농지투자, 농지의 사업용 판단과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농지투자뿐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전반에 있어서는 세금을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사업용 토지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세금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대장 신도시 보상협의가 지난 12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협의 보상 기간인데,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총 보상금의 차액이 아니라 총 보상금의 한 15%에서 한 25% 정도,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얘기한다면 한 15%에서 30% 정도가 세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그 양도 차익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편적으로 한 20에서 40%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세금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수용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 사업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지, 매매에서 비사업용에 걸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에서 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일단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해야 합니다.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제촌작용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서 또 사업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라 해야 하고, 또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라 해야 하고, 보유 기간 중에 60% 이상을 제촌작용한 농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제촌작용하는 농지로서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제촌작용을 하였으면 사업용 토지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또 제촌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제촌작용을 하였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판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실제는 제촌작용을 못했는데도 사업용 토지로 봐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한 경우, 농지은행에 8년 이상을 위탁을 한 경우에 사업용으로 보아주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나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런 거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을 받는데, 이번에 대장 신도시 이런 데, 지금 상기 신도시 모양 이런 데에서 협의 매수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예요. 잘 아셔야 돼요. 협의 매수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에 이런 경우에
이 앞에 뭐 2006년 이건 필요 없고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렇게 이제 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지번난번에 바뀌었는데 2021년까지 지구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이상이면 됩니다. 2년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노하를 말하고 97조 2항 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는 직계정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요거는 뭐냐면 상속이나 또 증여받은 경우에 그 취득일 인정하는 거가 만약에 그 기간 미만이 됐어요. 그럴 적에는 그런 거는 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예,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준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이건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죠. 물론 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촌작용을 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를 이 실무에서는 이 위에 이런 것들을 또 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촌작용에 대한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보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득세법의 부칙에서 특례로다가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2009년도 3월 16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비사업용 토지 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반 세율, 즉 사업용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말 맞다나 정말 놓치기 쉬운 것이고 실무에서도 또는 세무사들도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니까 그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때 혹시 취득한 게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그 등기 권리증에다가 이 부칙 조항을 갖다 붙여 놓았다가 붙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칙 조항을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매도할 때 놓치지 마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서는 지금 요 예조항으로 있는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사업용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용이 안 되는 경우 사업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도저히 사업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거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재천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본인이 재천작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또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재천작용이 가능한 사람한테 증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서 5년 동안을 재천작용을 하고 그러고서 넘기는 방법. 사업용은 2년이지만은 그 증여 그것 때문에 5년을 넘겨야 되니까 5년을 넘겨서 하시면 좋겠다. 또 그럴 적에 이왕이면 8년 이상을 넘기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억 원 양도세 감면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양도 차익이 1억 원인 줄 많이 알고 계세요. 여기서는 세금입니다.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약 4억 원, 4억 원이 조금 못 맺혀요. 4억 원 정도 되는 한 3억 7, 8억
3억 7, 8천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그런 정도까지 양도세가 1억 정도 나오는데 그 양도세를 안 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지방세까지 하면 1억 1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라. 또 본인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가급적 뭐 은퇴한 후에 본인이 재천자경을 2년만 충족해서 하면 사업용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때에도 정이나 자기가 오래 있어서 안 된다면 가족 중에 누구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자꾸 그 사업용으로 만들어 보셔라. 근데 이렇게 가족이나 누구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또 재천작용할 사람이 없다거나 본인이 나중에라도 재천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러면 또 5년 이내에 이 증여를 했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한 후에 해야 되니까 5년 이내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럴 때는 타용도로 전용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사업용으로 만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 전용 같이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사업용이라고 이제 소득세법에 돼 있는데 또 한 다른 규정에 보면 착공을 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계를 내고서 착공계를 내고 사업을 조금 해가지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를 하면 누구하고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착공계를 내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허가 받으면 되는데 무슨 착공계냐 하는 거 갖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너무 그 비용을 가지고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용으로 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물론 돈이 들어갔죠. 그렇기는 하지만 땅의 가치도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사업용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업용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 농지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농지 전용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니까 그 점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농지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주신 분이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였다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런 서류들을 좀 찾아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못하겠지만은 얼마 안 되었다면 그런 자료들을 그래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신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면 그거 역시 사업용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셔라 하는 거고, 이 직계존배속에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본인이 재촌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이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 앞으로라도 또 최근이라도 그렇고 앞으로라도 8년 이상 재촌작용한 농지를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또는 내가 했을 때 증여를 해주거나 했을 때는 그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하시고 그것까지 같이 주시는 그런 뭐랄까 투자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를 입증 서류를 항상 확보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투자는 재촌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입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법인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법인보다도 개인이 재촌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재천작용을 해서 하는 투자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만 아시고 그렇게 맞춰서 투자를 가급적이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천작용은 사업용도 되지만 감면이나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자가 재천작용이 불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나 가족한테 재천작용 가능한 사람한테서 해가지고 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꼭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서로 간에 가장 이런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유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지에 전원생활하려는 땅이나 또는 그런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돈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농지나 전원생활하는 땅은 생산과 생활을 하고 그것을 보존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땅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도시 근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도시 근교 주변에 있는 개발 가능한 땅, 또 모두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 이런 땅들은 돈 되는 투자,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보다는 개발의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이고 결국은 돈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분리되는 것이니까 너무 이 농지나 땅을 가지고 돈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건 구분해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땅, 또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땅이 별개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해서 좀 이해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조금 보충적으로 시간이 조금 오래됐지만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천작용하고 있어요. 3,700이 넘었다고 재천작용을 못하진 않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사업용 토지로 보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8년 이상이나 4년 이상 재천작용하고 대투를 했을 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천작용을 하고 있어요.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런 경우에 양도세 신고할 때 사업용이냐 아니 비사업용이냐 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 기간은 재천작용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8년 이상이라든지 2년 또 5년 중에 3년 이상이라든지 3년 중에 2년 이상이라든지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사업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으나 그 기간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의 판단은 당시 한 해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전 기간 동안에 그 3,700만 원 이상이 되었던 그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소득 3,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나 임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농가 부업 소득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처럼 자영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1억 5천이라든지 특히나 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3,7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용 판단할 때는 놓치기 쉬우니까 이거 반드시 좀 잘 판단해서 하시고 잘못 신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비사업용으로 되고 또 불성실 가산세 맞고 또 거기다가 뭐 감면까지 받는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되니까 이자까지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3,700만 원이 넘는 해가 들었다 그러면 그 해는 제천자경한 기간에서 빠진다. 그리고 그런 게 많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셔라 그런 얘기고 양도세 감면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 외에 요새는 금융소득도 4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일정 복합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그 기준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3,700만 원과 동일하게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셔라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용 판단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판단하시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특히 농지 투자하면서 제천작용의 중요성 또 제천작용을 해야 사업용 또 제천작용을 일정 기간 충족을 해야 양도세 감면 또 상속세나 증여세나 감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보유관리에 취득에서부터 보유관리에 철저히 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